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데이터 링크층에서 흐름 제어에 대해서 배우다 중간에 끊어졌죠. 오늘 남은 시간을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 배우는 부분은 저번에 배우는 것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못 배우고 넘어간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내가 깜빡 잊고 빼먹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정지후 대기 프로토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예요. 우리가 흐름 제어라는 게 뭐였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데이터를 보내는 걸 말하는데요. 보낼 때는 보낸 사람 보통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보내요. 보낼 때 내가 몇 번 데이터를 보냈지라는 걸 체크를 해놓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머를 돌려놓습니다. 그래야지 보낼 때 중간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0번, 0번 보내는 거야? 하고 0번을 보내는 거야. 그럼 받았어?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 0번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0번 받았어 보다 그 다음 거 내놔 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내놔, 1번 내놔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거 저번 시간 알려준 거랑 좀 달라요. 저번 시간에는 1번 보냈어, 1번 받았어, 0번 보냈어, 0번 받았어 라고 말했는데 실은 이렇게 해주는 경우보다 우리가 그 다음 거 내놔 라는 식을 더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로 그냥 앞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 1번을 보냈어. 1번을 보냈는데 1번의 데이터를 보내다 중간에 유실이 된 거야. 사라져 버렸어.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사라지니까 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얘가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라고 해서 1번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1번을 다시 받으니까 이제 다시 0번 내놔. 1번 받았어. 그러면 이쪽에서 또 오케이. 이제 그 다음 거 달라네. 0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줘 라고 말했는데 1번을 주라는 말이 어떻게 됐지?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0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또 타임아웃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다시 0번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0번을 제가 다시 받았다는 응답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받았다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을 받았잖아. 똑같은 데이터 두 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받았던 거 내가 그냥 버리지 뭐 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버리는 형태대로 보통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면은 받는 사람, 수신자가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기 힘들어. 하나하나 주면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형태일 때는 보통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번 보내고 받을 때까지 이 통신회선이 계속 비어 있어. 그래서 이 통신회선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신회선이 계속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신자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까?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총 100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 보낼 때 10씩 보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몇 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냐면은 10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한 번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10밖에 없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보내잖아. 그러면 하나 보내고 처리해서 다음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번에 데이터를 30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가 나 3개까지는 한꺼번에 할 수 있어. 한꺼번에 3개씩 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3개를 주면 되잖아. 그리고 3개를 받고 처리한다면 뭐라 하면 되지? 그 다음 거 줘 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내는 방법을 두 번째로 알려드릴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N 복귀 ARQ라고 불러요. 이 N 복귀 ARQ랑 정지후 대기 ARQ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한꺼번에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예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가능하느냐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쓰면 아까 방법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했는데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얘가 받았다는 응답을 보내야 되잖아. 받았다는 응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봅시다. 1번, 2번, 3번을 보냈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1번 받았어 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1번을 받으면 뭐라고 보낸다고? 그 다음 거 내놔 라고 말을 해준다 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2번 내놔, 얘는 3번 내놔, 얘는 4번 내놔 라고 보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게 2번 내놔 라는 말이 보였다라는 거는 1번은 적어도 처리했구나. 그럼 그 다음 걸 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쪽에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데이터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하기 귀찮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3개 한꺼번에 처리 가능할 때나 3개 하고 야 3개 끝났어. 그 다음 거 내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빼고 4번 내놔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도 실은 많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야 데이터 한꺼번에 3장씩 줘봐. 야 3번까지 봤어. 4번. 야 그 다음 6번. 그 다음 9번.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 전에 뭐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1, 2, 3, 4, 5, 6, 7, 8, 9 이게 훨씬 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를 거고 우리가 통신 회선도 훨씬 더 많이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자면 우리가 이것도 동일하게 이것도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뭐냐면은 보낸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을 때 두 번째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됐을 때 그 다음에 받았어 라는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 얘의 반응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반응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N 복귀 ARQ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우리가 얘가 한 번에 데이터를 4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데이터를 4개를 보낼 수 있다고 하길래 0번,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쫙 보냈어. 쭉 받았더니 0, 1, 2까지는 제대로 받았어. 0, 1, 2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 3번 내놔 말했고 그 다음에 3번을 받아서 처리해봤더니 3번이 오류가 생긴 거야. 오류가 생겼는데 우리가 오류가 생기기 전에 3번까지 받았다는 걸 먼저 보냈잖아. 오류가 생기면 야 3번 다시 보내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보낸 사이에 4번이랑 5번이 도착을 해버린 거야. 4번이랑 5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번 처리했고 2번 처리했고 3번 처리했고 4번이 오류인데 4번 이거 오류야 말하는데 5번 6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게 주게 되면은 중간에 이걸 들춰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 컴퓨터는 안 하는 방식이에요. 중간에 만약에 데이터가 3번이 제대로 안 되는데 4번이랑 5번이 오면 이게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나 처리 못해. 이거 다시 줘. 라고 해가지고 3번부터 내놔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온 거는 아예 확인조차 안 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말하는 N 복귀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은 그 구멍이 생긴 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구멍이 생기면 구멍부터 다시 보내는 방법을 써주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로 복귀하는 개념으로 간다 해서 N 복귀라고 이건 보통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은 ACK3, 우리가 NAK3라고 하면은 3번부터 다시 보내고 3번부터 다시 얘는 받아서 우리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걸 해주면은 우리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받는 사람이 몇 번까지 받았어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계속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 받았어 라고 말하면 주고 만약에 야 몇 번부터 모르겠어 하면 다시 그 번부터 다시 보내는 형태를 쓸 거야. 자 여기서 중간에 분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뭐냐 2번의 데이터가 중간에 분실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2번 말고 3번, 4번, 5번, 6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2번의 데이터가 차지 않으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 싹 다 버려버리고 2번부터 다시 내놔. 나 2번부터 제대로 처리 못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받는 데이터가 중간에 분실이 돼버린 경우에도 야 받는 데이터가 분실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뭔가 대답이 없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지 라고 말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 이 방식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받는 사람 수신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는 무조건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을 잘 봐보잖아? 그럼 이게 좀 팁인데 실은 이게 똑같은 말이다. 데이터가 오류가 생긴 거랑 데이터가 유실된 거랑 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 뭐냐면 데이터가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오류가 생긴 거나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분실이 되잖아. 그럼 이쪽 입장에서 그냥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실은 별로 차이점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N 복귀 ARQ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신자는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한계, 이걸 보통 윈도우라고 부르거든요. 왜 이걸 윈도우라고 부르냐면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걸 자체 우리가 보통 윈도우, 거울이라고, 아니 우리가 유리창이라 해서 유리창을 여기까지만 본다 해서 보통 우리가 윈도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보낼 수 있는 한계까지, 보통 50까지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10개씩 보냈는데 50까지 받을 수 있다면 5개를 쫙 보낸 거, 한계까지 데이터를 쭉 연속으로 전송을 해주고요. 연속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수신자가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거를 순서대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쓰면 어떡하지? 순서대로 우리가 받는 프로토콜을 보고 말합니다. 특징을 잘 기억해 주세요. 1, 2, 3, 4번이 프레임을 보낸 뒤 3번 프레임이 도착했다라는 응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1, 2, 3번이 모두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뒤에 번호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건 그 앞에 건 다 도착했다.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몇 명까지 왔어? 지금 30번까지 왔습니다 말하는 거는 1번부터 29번까지는 제대로 왔다라고 서로가 이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신자는 받은 프레임 이후 거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삭제해줍니다. 받은 거 이외의 건 다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송신자는 해당 프레임부터 재전송을 해줍니다. 재전송. 그래서 한 번에 100개를 보낸다 할지라도 3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3번부터 103번까지 우리가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받는 사람이 우리가 중간에 오류가 생긴 것부터 다시 보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 경우에서 봐봤을 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데이터를 보낼 때는 스타트 타이머 이렇게 딱 해놓는 거야. 자, 타이머 해놓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타이머 해놓은 상태에서 0번 보내요. 0번 보내면 약 1번 내나 하면은 1번 보내요. 얘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했지? 2번도 보내요. 3번도 보내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내는데 2번 받았어라는 응답이 중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응답이 살아있다라면은 오케이, 그 다음 응답으로 넘어간다 라고 해주는 방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N 복귀 프로토콜이고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간답니다.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선택적 반복 ARQ예요. 이거는 뭐냐면 수신자가 조금 더 똑똑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1, 2, 3, 4, 5, 5번 틀렸네? 근데 나 6, 7, 8까지 줬잖아. 그러면은 5번 말고 6, 7, 8 네가 갖고 있다가 5번 중간에 사이에 껴넣으면 안 돼? 라고 보낸 사람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적 반복 ARQ야. 즉 뭐냐면은 송신자랑 수신자 중에 수신자가 조금 더 똑똑한가? 많이 똑똑해졌어. 그래서 송신자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5개를 보냈어. 1, 2, 3, 4, 5 5개를 보냈는데 중간에 3번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얘가 예전에는 3번부터 다시 보내라 말했는데 야, 3번만 다시 보내. 나머지 내가 갖고 있을게 라고 말한 형태대로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뭐가 좋을까요? 얘는 입장에서는 3번만 보내면 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냈을 때 한 개만 빵꾸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많은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보내는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 바로 선택적 반복 ARQ인데요. 그래서 언뜻 보기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N복귀 프로토콜이라 우리가 선택적 반복 프로토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은 보통 보낼 때 이쪽만 받았다 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윈도우가 생겨요. 양쪽에서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주는데 왜냐면 받는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차례차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데이터가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멍 생긴 것도 고려해서 데이터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0번 보내. 1번에나 1번이 사라졌네? 근데 2번이랑 3번이랑 보냈어. 그런 경우에 야 1번 내놔야지. 그래 1번 줄게. 오케이 나 1번 받았고 2번 3번도 제대로 받았으니까 4번 내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뭐가 느낌이 다르냐면은 이번엔 받는 쪽이 많이
똑똑해졌지. 아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만 받아도 허덕이던 아이에서 두 번째로는 야 여기 이후로 틀린 건 야 다시 처음부터 갖고 와 처음부터 갖고 와 해놓은 사람에서 중간에 제가 알아서 껴놓을게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실제로 이게 제일 좋긴 한데요, 컴퓨터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양쪽에서 우리가 받았다랑 보냈다를 양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라서 그런 받는 쪽에서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아니라 N복기로 쓰는 경우가 실은 더 많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는 알고는 있자고요. 선택자 반복 ARQ, 송신자는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프레임을 연속으로 전송을 한 뒤에 수신자가 받았다는 메시지를 순서대로 이거 똑같이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보낸 뒤에 3번이 받았다라 말하면은 0, 1, 2 우리가 그 전에 보낸 건 다 받았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은 단 하나다. 뭐다?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자는 오류가 생긴 거 이후 프레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저장해줘요. 아까는 폐기해줬지, 이번에는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송신자는 해당 프레임만 재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방식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에서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통신선에서 보내고 받고 할 때는 항상 받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받았다라 응답을 받아야지 보낸 쪽에서는 더 보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데이터의 중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계속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기다렸다 보냈다 기다렸다 보냈다 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조금씩 용량이 커질수록 받는 사람이 조금씩 똑똑해질수록 정지우대기가 아니라 N복기로 그래 한꺼번에 여러 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선택적 반복으로 해서 특정한 것만 다시 보내는 형태대로 해주면은 조금 더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겠지. 다음 시간에는 이것 말고 다른 내용, 이번에는 한꺼번에 데이터가 여러 개 한 번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